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대적인 진리 하나를 주입받습니다. 가족이 모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삶의 든든한 기반이자 안전망, 절대 끊어지지 않을 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끈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린다면 어떨까요? 지금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조용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로 취급되며 철저히 숨겨져 있죠. 다 큰 자녀가 부모와 연을 끊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형제자매들 역시 침묵 속에 고립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족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갑작스러운 사춘기 반항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침묵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분노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살아남기 위한 아주 깊고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한순간의 충동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책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단절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연을 끊었다는 세상의 오해를 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쌓인 트라우마를 살피며 정서적 방치부터 자기애적 통제에 이르는 해로운 역학관계를 분석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시간이 분명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침묵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절은 극적인 폭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침식에서부터 비롯되죠.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니까요. 생일을 축하하고 명절을 무사히 넘기며 사진 속에서는 밝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한꺼풀씩 달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끔찍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강바닥에 쌓이는 진흙처럼 수백 개의 작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가기 때문이죠. 전문 용어로는 이를 미세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걱정을 가장한 교묘한 비난, 해가 갈수록 아주 조금씩 침범당하는 마음의 경계선, 네 감정은 가치가 없다는 듯한 차가운 말투, 있는 그대로의 네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는 끊임없는 압박,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도망칠 곳 없는 심리적 감옥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굳어집니다. 친척 모임에 가기 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려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예전에 가족의 형태라 불렀던 것은 어느새 일상을 옥죄는 만성적인 불안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타인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침식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애정이 갑자기 식어서 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모든 기력을 소진하며 희망을 잃고 더 이상 같은 상처를 견뎌낼 여력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깊은 소진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진 이전에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마음이 깎여나간 나날들이 있죠. 이것이 단절의 진짜 시작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마음의 고갈인 것입니다. 제3자의 눈에 가족 단절은 종종 뜬금없어 보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갑자기 화가 나 아예 자취를 감추기로 결심한 것처럼 말이죠. 부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말하고 친구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화산이 주는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산 폭발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건 땅속에서 차오르는 압력을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마그마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고요하고 은밀하게 형성되죠. 산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 뜨거움을 품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로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벌어진 큰 싸움이나
명절 귀성길의 패닉, 가슴을 후벼 파는 폭언.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내면의 압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순간일 뿐이죠. 계속 무시당한 경계선, 부정당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엮인 사슬의 마지막 방아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작 이런 일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은 다릅니다. 아니, 지난 20년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라는 처절한 외침인 거죠. 관계가 갑자기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그 고통이 그동안 무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절은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는 오랜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한번 폭발하고 나면 모든 것은 변해버립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자신이 동의한 적도 없는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역기능적이거나 자기애가 강한 가족 시스템 속에서 자아 정체성이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할당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자녀의 감정이라는 현실 전체를 형성하죠. 부모 자아의 연장선에 놓인 채 찬양받고 보호받으며 이상화되는 골든 차일드. 이들의 목적은 설령 자신의 진짜 모습을 희생하더라도 가족의 성공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반면 희생양이라 불리며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가족 내 긴장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아가 가족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절대 정상이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런 역할의 무게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부수는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가족 안에서 희생양이 된 분들이 사실 가장 건강한 내면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를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배척당하고 맙니다. 가족 내 역할은 다양합니다. 존재감을 지우고 자기 주장을 피하며 주목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한 채 살아남는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존재하죠. 이들은 그저 깊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이들은 유독 자립심만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온전히 존재해도 되는지 늘 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한 역할은 바로 부모 노릇을 하는 아이일 것입니다. 자기 부모의 정서적인 돌보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자 역할을 하며 나이에 맞지 않는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이란 오직 헌신과 희생,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이 모든 역할들은 아이가 진정한 자아를 키워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 감정을 억누르는 심리적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침내 그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역기능적인 가족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강하게 저항하고 비난하며 벌을 주려 하죠. 이런 가족에게는 당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그 순간이 가장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제 내담자분들을 보면 저려는 가족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해온 그 역할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생존 과정입니다. 피를 흘리는 뚜렷한 상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가장 깊숙이 형성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방임은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멍자국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으며 바로 그때였다고 명확히 짚어낼 수 있는 순간조차 없죠. 오히려 그 상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정의됩니다. 주어지지 않은 위로, 받지 못한 보호,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은 내면 세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감정을 공감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잔인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감정은 너무 버겁거나 아예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어른이 되면 겉보기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독한 통증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를 메마른 우물의 심리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싶어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음번엔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다음번엔 진짜 내 마음을 물어봐 주겠지 하면서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랑으로 응답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번 발걸음을 옮겨도 결말은 늘 같습니다. 텅 빈 양동이와 가슴 속의 공허함, 그리고 익숙하고도 깊은 실망감 뿐이죠. 많은 분들이 가족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부모에게 어떤 심한 일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끝내 내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물에 끊임없이 다시 찾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심리적 단절이란 단순히 가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애정에 계속 목말라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내면에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처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어린 시절을 깊이 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연이라는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왜 떠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수십 년이나 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내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저와 함께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시죠. 그 해답은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적 유대감과 희망의 굴레입니다. 트라우마적 유대는 상처받는 순간과 따뜻한 순간이 교차할 때 형성됩니다. 모진 폭언 뒤에 따라오는 사과, 차가운 침묵 끝에 보여주는 아주 짧고 미세한 애정 표현 같은 것들이죠. 선을 넘는 상처를 준 뒤에 이어지는 이번에야말로 변하겠다는 달콤한 약속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그 모순된 태도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도록 조건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내어주면, 더 침착하게 굴면 어린 시절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부모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희망의 굴레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굴레가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용서하게 하며 결국 당신의 자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 유독한 환경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항상 언젠가 변할지도 모르는 부모의 환상에만 향해 있고 현실 속 진짜 부모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곁에 남는 이유는 가족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일종의 배신이라고 세뇌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며 내 마음의 평온을 바라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며 그 불합리함을 정당화하면서 절대 오지 않을 기적의 순간을 속절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연쇄고리는 두 번 다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남는다면 매년 내 영혼의 조각들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단절은 대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대로 계속 여기 있다가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는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연락 단절이라고 하면 상대를 벌주거나 복수하기 위해 감정을 끊어내는 과격한 행동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생존 전략이며 심리학에서는 그 형태 또한 결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아주 피상적인 주제로만 소통을 제한하는 로우 컨택트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을 쓰고는 있지만 더 이상 내 깊은 내면에는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혼신을 다한 자기 표현인 셈입니다. 이런 로우 컨택트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재구성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됩니다. 또한 정서적인 관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그레이록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법을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감정을 지우고 무반응을 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방어 본능입니다. 사소한 반응조차 과거의 갈등과 죄책감,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과간섭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무관심은 결코 냉혹함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기 방어일 뿐이죠. 오랜 고통 끝에 결국 가족 단절을 선택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필사적으로 그어왔던 모든 경계선이 철저히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단절은 이들에게 남겨진 최후의 수단입니다. 깊은 트라우마의 고리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인 셈이죠.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따뜻한 부모를 갖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내 평온을 우선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마침내 지독한 혼란이 끝났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심리학자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내린 뼈아픈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대답입니다. 당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대개 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통해 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 기지를 얻게 됩니다. 자, 누군가 가족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상처는 그 이후 찾아오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애도의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호한 상실이라 부르며 아주 특수한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겪게 되는 상실감입니다. 상대는 평소처럼 생활하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리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정서적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장례식도 없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도 마음을 추스를 어떤 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 없는 질문과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통증만 남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관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품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고 깊이 이해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을지도 모를 이상적인 부모상에 대한 강렬한 미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가상의 부모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과정은 마치 부모를 2번 잃는 것과 같은 잔인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가 찾아오죠. 명절인데도 텅 비어버린 식탁의 빈자리,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크리스마스 아침, 주변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슬픔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분명한 안도감은 존재합니다. 불안은 사라졌고 혼란도 끝났으니까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안도감 뒤에 강한 죄책감이 따르곤 합니다. 내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 돌이나 체면을 저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심리적 대가입니다. 과거의 얽매이기보다 앞으로의 정신적 건강을 선택하겠다는 가슴 아픈 결단인 겁니다. 결코 쉽지도 단순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짊어질 필요 없었던 트라우마와 상처의 대물림을 막아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충분히 슬퍼하면서도 언제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걸맞은 온전한 삶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음 단계로 가보시죠. 제 상담실에서도 자주 봅니다만 많은 이들에게 단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허락되지 않았던 나다운 삶의 진정한 출발점이죠. 주변의 소음과 지독한 간섭이 마침내 잦아들고 마음을 옥죄던 죄책감이 옅어지면 뜻밖의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강요받은 역할과 주변의 기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가려져 있던 진짜 내 모습입니다. 정체성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느리고 다정하게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난 언제 즐거움을 느끼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의 평가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쉬고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해야 했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오랜 세월 강제로 침묵해야만 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마침내 온전히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에서 회복이란 세대 간의 대물림을 끊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리를 두는 어른들 대부분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합니다. 이 불행한 고리는 내 대에서 끝내겠다고 말이죠. 이들은 지독한 혼란과 정서적 허기, 조건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선 다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부터 다시 키워냅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자신이 평생토록 얻지 못했던 절대적인 안전기지를 그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이 회복의 여정에서 아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직접 선택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파트너, 본가보다 훨씬 편안한 친구와 멘토, 그리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생겨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온기, 그리고 정서적인 진정성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깊은 유대감이죠. 맹목적인 의무감이나 유전자, 낡은 전통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행의 사슬이 완벽하게 끊어집니다. 태어난 가족을 떠났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진짜 가족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때 비로소 고통의 대물림은 끝이 납니다. 자아를 되찾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스스로 가족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상처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 삶의 탄탄한 기반이 다져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절의 본질은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길러준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내 마음을 온전히 편안하게 해준 사람들을 비로소 가족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두 가지 진실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이 냉혹한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강요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짓을 멈췄을 뿐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대신 마음의 평온을, 모호함 대신 확신을, 과거의 얽매임보다 온전한 치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결정이셨겠지만요. 정말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깊은 상실감에 펑펑 우셔도 괜찮습니다. 오롯이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회복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허락한 내일을 향해 새로운 삶을 지어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거나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셨다면 부디 그 아픔을 혼자서만 끌어안지 마세요. 지금 현대 일본 사회에는 당신처럼 깊은 외로움을 아는 채 이 고요하고도 복잡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 보시겠어요? 우리는 매주 평소에는 애써 덮어두기 바빴던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열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동안
겪어오신 시간들이나 오늘 느끼신 감정들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겨주신 진솔한 한마디가 비슷한 외로움에 갇혀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치유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